그 첫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챕터는 몰리큘러 모션이에요.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부분에서는 기체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섹션에 가서는 디퓨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가스에서의 트랜스포트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포트라는 건 가스 상태에서 물질의 이동도 일어나고 디퓨전, 그 다음에 열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도 일어나죠. 더멀 컨덕션 같은. 그리고 이제 비스코시티라는 개념도 유사한 모멘텀의 이동이 있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려면 그게 왜 일어나냐 하면 가스 상태에 있는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계속 움직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얼굴 찍혔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첫 번째 강의에서 카이네틱 시어리라는 걸 공부했죠. 기억나죠? 이름은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걔네들의 모션을 하드 스피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던 카이네틱 시어리, 그거를 먼저 간단하게 리뷰를 할게요. 뭐 다 배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 봐 잠깐 리뷰를 하면, 카이네틱 시어리를 유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 가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질량은 m인 입자고, 가스 입자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끊임없이 계속 움직인다. 랜덤하게 끊임없이 마구잡이로 움직인다 라는 거고, 매스는 m이지만 사이즈는 무시할 만하다. 따라서 이제 직경은 뭐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상기체지. 매스는 있는데 사이즈가 없어. 기체 자체, 분자 자체의 볼륨은 무시하는 거. 이게 이상기체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체를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탄성 충돌을 한다. 짧은 시간에 탄성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퉁 부딪히고 또 날아가다가 다른 놈하고 또 퉁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수식을 유도한 결과 이런 수식을 얻게 돼요. 기억이 나겠지만.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기체가 점유하고 있는 볼륨 을 곱하게 되면 이게 3분의 1, n은 몰수고 대문자 m은 분자량, 그리고 요 RMS가 써 있는 VRMS는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스피드에 관한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고, 여기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었어요. 스피드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서 루트 씌운 거. 이게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였었어요. 그래서 요 식에서 요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요거를 이제 좌변에다 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얻어지는 식이 요거였었죠. 기억나죠? 그거고. 그 다음에 이 특징을 보면 어찌됐건 스피드는 그 분자량의 루트 씌운 거에 반비례하고 온도의 루트 씌운 거에 비례하죠. 그렇지? 온도가 높을수록, 등치 작아서 가벼울수록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말고도 우리가 most probable 스피드, 뭐 mean 스피드 이런 것도 얻었었어. 이 most probable 스피드라는 건 뭐였냐 하면, 사람이 개인 간의 키가 다 다르고 몸무게가 다 다르듯이 기체 입자들이 같은 온도, 압력, 부피에 있더라도 걔네들이 스피드, 걔네들의 스피드는 서로 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분포를 갖게 되고, 그 분포에서 가장 분포가 높은 곳, 파퓰레이션이 가장 높은 곳에서의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그 분포를 전체 평균 낸 거고, 뭐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경향은 마찬가지죠. 루트 t에 비례하고 루트 m에 반비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또 렐러티브 민 스피드라는 얘기도 했었죠. 기체 입자들이 계속 충돌을 하는데 사실은 충돌을 할 때는 상대 속도가 중요했었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느냐, 또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아무리 움직여봐야 충돌을 못 하잖아. 그래서 상대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렐러티브 민 스피드라는 걸 구했었죠.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식에서 R이라는 거는 기체 상수인데, 기체 상수는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볼츠만 콘스탄트 곱한 거죠. 그 다음에 분자량은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입자 하나의 질량, 소문자 m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보가드로수, 여기에 있는 아보가드로수 약분하고 나면 요 식은 소문자 n분의 볼츠만 콘스탄트 k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볼츠만 콘스탄트 k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소문자 m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소문자 m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reduced mass라는 거를 도입했었죠. 입자가 서로 다른 입자가 상대적으로 얘네들을 고려할 때 reduced mass mu라는 거는 mu분의 1은 A의 mass분의 1 더하기 B의 mass분의 1. 그게 바로 reduced mass의 정의였었죠. mu분의 1은 MA분의 1 더하기 MB분의 1 이거였었어요. 어찌됐건 얘도 mass예요, 단위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게 collision frequency, 1초에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그거였었어요. 소문자 G로 표현했었고 collision frequency는 단위 시간당 얼마나 충돌하느냐라는 말이야.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됐었죠. 여기서 시그마는 collision cross section이에요.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등치가 큰 놈은 이렇게 지나갈 때 부딪힐 수 있었는데 작은 놈은 똑같이 지나가면 안 부딪힐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즈를 고려한 거죠. collision cross section 시그마는 그 직경의 제곱에다 파이 곱한 거, 면적에 나오니까 원의 면적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등치 큰 놈일수록 자주 부닥친다. 그 다음에 상대 속도가 클수록 자주 부닥친다라는 거고, 요 잘생긴 N, 스타일리시 N, 요 녀석이 넘버 덴시티였었지. 단위 부피당 입자의 개수 그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고 상대 속도 빠르고 등치 크면 자주 부닥친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렇죠? 요 식을 조금 바꿔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여기까지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죠. 여기서 R을 갖다가 볼츠만 콘스탄트로 바꿨어. 아보가드로수 곱해가지고. 그리고 아보가드로수를 몰수에다 곱하면 그게 파티클의 개수 N이죠. 그냥 개수 N.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은 PV는 nRT라고도 쓸 수 있지만 대문자 nKT라고도 쓸 수 있지. 여기서 N은 입자의 개수.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스타일리시 N, 요 잘생긴 N이 V분의 N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식을 정리하면 KT분의 P니까 요거 대입한 거죠. 여기다가. 그게 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데, 콜리전 프리퀀시는 이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꿔서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리뷰인데 질문. 하나 더 있네, 리뷰가. 이거는 얘기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mean free path, 람다라고 표현했던 mean free path인데 이거는 한 번 충돌하고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충돌 없이 비행하는 거리, 이거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collision frequency G를 구했으니까 G의 역수를 취하면 이거는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충돌 없이 비행하는 시간이 되겠죠. G라는 건 1초에 몇 번 충돌하느냐 이거니까 그거의 역수는 한 번 충돌하고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충돌 없이 비행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다가 요 G분의 1 시간에다가 relative mean speed를 곱하면 속도에다가 시간 곱했으니까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바로 그 거리가 mean free path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mean free path에 대한 식이에요. 근데 이 식 역시 앞에서 활용했던 요 G 요거를 대입하면 뭐 식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식의 모양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어찌됐건 이게 mean free path야. 오케이? 여기까지 리뷰. 이제 질문. 없어요? 질문? 오케이. 그럼 이제 오늘의 토픽으로 갑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하면 가스 상태에서의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퓨전, 서멀 컨덕션, 비스코시티 이런 거예요. 그럼 뭐가 트랜스포트 되길래 이런 게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냐? 디퓨전에 의해서는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서멀 컨덕션에 의해서는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돼.
그리고 요건 좀 생소하지만 비스코시티라는 건 결국은 리니어 모멘텀이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리니어 모멘텀이. 그리고 얘네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질이 이동하는 이유는 농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농도 그레디언트가 있어서 에너지는 그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비스코시티가 나타나는 건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다 이제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스 페이지에서의 트랜스포트 프로퍼티 이 세 가지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유사한 또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로 일렉트리컬 컨덕션도 있어요. 일렉트릭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존재하면 차지를 띠고 있는 녀석이 이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일렉트릭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존재할 때 일렉트릭 차지가 또 이동을 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일렉트릭 컨덕션, 전기가 통한다? 전기 전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기할 건 아니고 가스 페이지니까 요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봅시다. 이 트랜스포트 프로퍼티에 대한 식들을 오늘 이제 보여줄 건데 이 식들은 뭐 엄청난 수학을 써서 유도된 게 아니고 그냥 현상학적으로 실험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갖고 수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특징을 보면 어떠한 성질이 이동을 하는 속도, rate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뭐 물질이 이동을 하든 에너지가 이동을 하든 모멘텀이 이동을 하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플럭스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심벌 J를 쓸 거고 이 플럭스라는 건 따라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어떤 양이 물질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모멘텀이 됐건 얘네들이 얼마나 이동을 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 디퓨전에서는 매러 플럭스 그 다음에 서멀 컨덕션은 에너지 플럭스 비스코시티에서는 모멘텀 플럭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사람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 플럭스가 이 플럭스 J가 그 관련돼 있는 그 현상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성질에 1차 미분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1차 미분에. 디퓨전 같은 경우는 어디 있지? 디퓨전 같은 거는 뭐의 1차 미분? 농도의 거리에 따른 농도의 1차 미분.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라는 게 미분이잖아. 1차 미분. 그렇죠.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심하면 심할수록 매러 플럭스가 크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멀 컨덕션 같은 경우는 템퍼러처 차이, 온도 차이가 심하게 벌어졌을수록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서멀 컨덕션이 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서멀 컨덕션에 의한 에너지 플럭스가 크더라 이 말이죠. 벨로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비스코시티도 마찬가지인데 뒤에서 설명할 건데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크면 클수록 리니어 모멘텀 플럭스도 커져요.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트 프로퍼티의 특징은 1차 미분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식으로 표현한 게 이 트랜스포트 프로퍼티에 관한 식들이에요. 먼저 디퓨전을 보면 여기에 뭐 이런 박스 모양의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방향을 G축이라고 합시다. 이 방향. 그럴 때 이 안에 가스들이 있는데 농도가 여기는 진하고 이게 G축 방향으로 여기는 농도가 진하고 갈수록 이렇게 옅어져요. 이렇게 있으면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플럭스가 존재하죠. 플럭스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플럭스가 존재하게 돼요. 언제까지? 이 전체 농도가 다 똑같아질 때까지 플럭스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매러 플럭스 J는 사람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거리 D지분의 DN 여기서 N은 넘버 데니티니까 이거 농도나 마찬가지인 거죠. 넘버 데니티 단위 부피당 개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플럭스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이 방향. 플럭스의 단위는 개수 나누기 면적 시간이고
만약에 여기에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없었다. 다 농도가 똑같았다면. 다 똑같았다면 어떻게 돼요? 플럭스는 0이지. 플럭스는 0이에요. 이게 0이니까 얘도 0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0이 되더라라는 거야.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단순히 비례상수만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비례상수만 넣으면 되죠. 플럭스가 없으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없으면 플럭스도 없고 그레디언트가 크면 클수록 플럭스가 커지더라. 그래서 디퓨전이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비례상수만 넣으면 되는데 비례상수를 그냥 집어넣으면 플럭스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지금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기울기죠. 이게 마이너스야. 따라서 그냥 비례상수를 어떤 걸 집어넣으면 플럭스 값이 마이너스가 돼. 이게 싫잖아. 우리는 플럭스 플러스로 표현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이제 비례상수로 마이너스 D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 있는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확산계수라고 부르는 거고, 요 식, 요게 픽스 퍼스트 로예요. 확산에 관한 식 두 가지가 있죠. 화공 재료 시간에도 공부했어 사실은 이거. 픽스 세컨드 로는 다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 오늘은 일단 픽스 퍼스트 로만 봅시다. 자, 요 D, 요걸 뭐 디퓨지비티라고도 부르고 디퓨전 코에피션트라고도 불러요.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 또는 뭐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거리의 제곱 나누기 시간. 이런 단위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냥 관찰된 현상을 그냥 수식으로 비례상수 하나 집어넣어 갖고 수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서멀 컨덕션도 표현해요. 서멀 컨덕션도 보면 에너지 플럭스가 온도 그레디언트가 크면 클수록 심해지고 온도 그레디언트 없으면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비례상수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또 마이너스 비례상수를 넣어야 되겠지. 이때 플럭스의 단위는 에너지 플럭스니까 여기가 줄이 되겠죠. 분자가. 그리고 코에피션트로 비례상수로 마이너스 카파. 요 카파를 갖다가 우리가 열전달 계수라고 부르는 거지. 코에피션트 오브 서멀 컨덕션. 자, 뭐 카파의 단위는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수식은 뭐 심볼은 디퓨전하고 다른 심볼을 썼어. 여기에 원래 농도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온도가 나왔고 D 대신에 카파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서멀 컨덕션이나 디퓨전이나 수학적인 이퀘이션 자체는 똑같죠. 실제로 수학적으로 확산이나 열전달 문제를 푸는 건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동등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 비스코시티를 생각해 봅시다. 비스코시티. 자, 이 비스코시티를 생각을 하려면 이제 뉴토니안 플로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뉴토니안 플로우.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뉴토니안 플로우라는 게 어떤 이제 입자들이 쭉 흘러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레이어로 어떤 뭐 자동차가 1차선, 2차선, 3차선에서 6차선 있는데 이렇게 쭉 레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운전을 하는데 일로 가고 있어. 딱 보니까 오른쪽 차선이 훨씬 잘 가요. 그럼 어떨까? 내가 일로 쭉 갈까요? 아니에요. 깜빡이 넣고 일로 들어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차가 어떤 이유에서 뭐 이쪽 차선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 뭐 좌회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때는 얘는 또 깜빡이 넣고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전체가 다 같은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다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벌어지는데 쭉 지나갈 때 이 레이어마다 속도가 다르면 기체 입자들의 이동에 의해서 충돌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애들도 일로 가고 또 여기 있던 애들도 일로 가고 뭐 여기 있던 애들이 또 일로 가기도 하고 이래요. 막 이동을 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입자들은 다 매스가 m이라고 합시다. 그럼 m인 매스 m을 갖고 있는 입자가 일로 갈 때의 여기로 갈 때와 여기로 갈 때 어때? 어디가 모멘텀이 클까요? 여기가 커.
왜? 모멘텀은 뭐예요? 매스 m 곱하기 속도 v잖아. 그죠? mv가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다 매스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달라지면 모멘텀이 다르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동을 해. 그럼 결국은 모멘텀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예, 모멘텀이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차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차가 서로 다른 속도로 가더라도 1차선은 느리고 6차선은 빨라요. 그렇더라도 차선 안 바꾸고 그냥 쭉 가면 사실은 차가 별로 안 막히고 갈 수 있어. 각자 그냥 그 속도로. 그런데 얘네들이 막 차선을 계속 바꿔. 그럼 어때요? 차가 막혀요. 차가 막혀. 왜? 빠른 차선에서 일로 가는 애는 앞에 가는 놈이 늦게 가니까 부닥칠까 봐 또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느린 차선에서 빠른 데로 간 놈은 내가 저기 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빠른 차선으로 갔는데 뒤에 빨리 오던 놈이 늦게 오는 놈이 들어왔으니까 또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입자들도 계속 들어온 놈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온 놈, 이쪽에서 들어온 놈 때문에 계속 충돌이, 그러한 우리가 마치 브레이크 밟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서 네트 이펙트로 나타나는 게 전체적으로 느려지게 돼요. 리타딩 이펙트가 나타나게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스코시티라고, 그거를. 자, 그러면 결국은 비스코시티라는 건 여기로 지나가는 가스 입자들이 전부 다 같은 속도로 이렇게 줄 맞춰서 가고 있다 그러면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스코시티도 없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멘텀 플럭스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돼. 비스코시티가 없다는 게 아니고 모멘텀 플럭스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 돼요. 실험을 해보면, 여기는 그걸 안 썼네. 요거 없는 거 비례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여기가 비례식으로 됐다고 치면, 실험을 해보면 이게 지축 방향인데, 지축 방향으로 X방향, 여기가 지축 방향이고 여기가 X방향이에요. X방향으로 이동하는 기체 입자들의 속도가 이 지축을 따라서 변하지 않고 다 똑같으면, 다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다 같은 속도로. 그렇다면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가든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가든 얘네들이 막 왔다 갔다 해봐야 모멘텀 플럭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스도 같고 속도도 다 똑같으니까 이동을 해봐야 모멘텀 변화가 안 일어나지. 모멘텀의 이동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존재하게 되면 모멘텀 플럭스가 존재하게 돼. 어느 방향으로 존재할까? 모멘텀 플럭스가 이쪽으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왜? 여기서 일로 이동하는 건 작은 모멘텀이 일로 갔지, 하지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어떻게 해요? 큰 모멘텀이 갔잖아. 그죠? 그래서 네트는 이쪽 방향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 모멘텀 플럭스라는 게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또 모멘텀 플럭스라는 게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없을 때는 없어져. 없어요. 제로야.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상수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이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플럭스가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비례상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2타. 이걸 2타라고 불러요. 그리스 문자. 그리고 이 2타를 갖다가 우리가 비스코시티라고 부르는 거야. 2타를. 비스코시티 또는 비스코시티 코에피션트 이렇게 불러요. 이 2타의 단위는 무게 나누기 거리 시간이에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인데, 사람들이 옛날부터 비스코시티를 표현할 때 포이스 또는 포화성 이렇게 불러요. 이 포이스라는 단위를 써. 대문자 P가 심벌이에요. 그래서 앞에 소문자 C를 넣어갖고 CP 이렇게 쓰면 뭐냐 하면 센티포이스라는 거야. 10의 -2승 포이스 이런 말이고, 이 포이스를 MKS 단위로 바꾸면 0.1kg per 미터 세크가 1포이스예요. 1포이스. 자, 어찌됐건 논리는 똑같죠. 디퓨전이나 서멀 컨덕션이나 이 비스코시티가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가스들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가스들이 충돌하면서 매스가 움직이느냐, 에너지가 이동을 하느냐, 또는 모멘텀이 움직이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나타나는 현상은 다 똑같다. 수학적인 식도 똑같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트랜스포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건데 그거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합시다. 소위 말해서 컬리전 플럭스라는 건데 우리가 카이네틱 시어리를 이용을 해서 컬리전 프리퀀시라는 걸 공부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체들이 존재할 때 그 입자들이 지들끼리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체들이 존재할 때 지들끼리만 충돌할까? 아니에요. 벽하고도 충돌해요. 기체를 담고 있는 용기의 벽 또는 그 안에 고체 같은 게 들어있다면 고체의 표면 뭐 이런 데 부닥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월, 표면에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 이거를 이제 표현해 주고 싶은데 어떠한 면에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충돌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벽에 부닥치는 거, 표면에 부닥치는 거는 우리가 플럭스로 표현해요. 컬리전 플럭스로. 컬리전 플럭스 심벌은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G, W, 대문자 G에 W 붙여서. 이 컬리전 플럭스 역시 카이네틱 시어리를 써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여기에 유도 과정이 나와 있어. 내가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유도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게 이거지. 단위 시간당 그 표면에 존재하는 단위 면적, 뭐 1제곱센티미터, 그 단위 면적에 기체 입자가 얼마나 자주 가서 부닥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수식을 카이네틱 시어리에 의존해서 유도하고 나면 이게 얻어져요. 이게 루트 2파이 mkt분의 p 이거예요. 압력이 높으면 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 자주 충돌하게 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자주 충돌하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N2 갖고 계산한 걸 텐데 300켈빈 뭐 상온이죠. 거기에 일기압, 상온 상압. 상온 상압에서 N2는 1초에 1제곱센티미터에 3 곱하기 10의 23승. 거의 아보가드로 수지. 아보가드로 수준의 숫자만큼 1제곱센티미터 안에 부닥치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공기 중에 질소 엄청 많잖아. 80%잖아. 81%. 그죠? 결국은 내 표면에 있는 내 이 피부가 또는 내 눈동자의 크기가 대충 1제곱센티미터 될 것 같은데 내 눈동자가 지금 1초 동안에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체 작은 입자가 때리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겠지. 그렇지? 뭐 화공 재료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고체는 1 세제곱센티미터 안에 원자의 개수가 대충 10의 22승에서 23승 사이로 있어요. 아보가드로 숫자보다 살짝 작게 22에서 23승 사이로. 그리고 1제곱센티미터 면적 안에 대충 한 10의 12승계 정도의 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피부 1제곱센티미터 안에 또는 내 눈동자 안에 10의 12승계의 어떤 원자들이 있는데 뭐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줄줄이 있겠지. 자, 그런데 그 원자들이 뒤집다 맞고 있어. 10의 23승계를 맞아. 근데 10의 12승계가 있으니까 원자 하나가 맞는 걸 따지면 여기서 12승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대충 10의 11승. 요 안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가 1초에 한 10의 11승 뒤집다 맞고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동자가 파괴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네. 그죠? 내 피부도 파괴가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있고. 왜 그래? N2가 이너트 하잖아. 그렇죠? 이너트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의 원래 논의로 돌아가서 디퓨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고 픽스 퍼스트 로 얘기했죠. 그리고 그때 비례상수로 들어간 게 디퓨전 코에피션트였었어요. 그 디퓨전 코에피션트 D를 카이네틱 시오리를 써서 또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해? 똑같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레디언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같은 작은 디퓨전 코에피션트인 경우보다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크면 매러 플럭스가 커지는 거죠. 그지? 그런데 그 디퓨전 코에피션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라는 거야? 기체에서 람다, 민 프리 패스와 민 스피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민 프리 패스가 뭐예요?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충돌 없이 이동한 거리예요. 비행한 거리. 근데 결국은 확산이라는 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충돌 없이 많은 거리를 갔으면 빨리빨리 이동을 한다는 거잖아, 물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커지는 거예요. 민 스피드도 마찬가지야.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이거를 빨리빨리 가. 빠른 속도를 가지고. 그러면 물질의 이동이 빨리빨리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기체의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그 람다와 민 프리 패스와 민 스피드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요 람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민 스피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죠. M하고 T에 이걸 가지고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온도나 압력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압력. 압력을 올리면 요거 뭐야?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감소해요. 왜? 여기는 압력이 없죠. 여기 보면 압력이 커지면 람다 작아지잖아. 압력이 커진다는 건 농도가 많아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민 프리 패스가 짧아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D값이 작아지게 돼요. 확산 계수가. 그 다음에 온도를 보면 온도를 높이면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증가한대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얘가 커지잖아. 여기도 사실은 람다가 있기는 한데 자, D값이 커져요. 요거는 조금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온도가 높아지면 커진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해? 네, 별로 안 이상해요, 이거는. 네,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커진다. 그 이유는 이제 민 스피드 이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사이즈야 뭐. 여기 작은 놈이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커요. 왜? 작으면 시그마가 작다는 거잖아. 그렇죠? 시그마가 작아지면 람다가 커질 거고 그럼 D가 커져요. 따라서 정리하면 이래요. 기체의 확산 계수는 등치 작은 놈이 높은 온도, 낮은 압력에 있으면 커져요. 높은 온도, 낮은 압력에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카파, 이 열전달 계수 이걸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책에 다 유도 과정은 있어요. 이 식들에. 내가 지금 시간상 설명을 안 하는 건데 그냥 쭉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쫓아갈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이네틱 시오리 써서 유도하면 여기까지는 식이 똑같아요. 앞에하고. 디퓨전 코에피션트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왜 똑같아야 되지? 마찬가지로 얘도 충돌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왜 여기 온도는 나중에 낮아지고 여기 온도는 높아져서 나중에 다 똑같아지냐 이 말이야. 왜? 기체 분자들이 여기에도 기체가 존재하고 여기도 기체가 존재하는데 온도가 다르면 기체 에너지가 다른 거고 걔네들이 막 충돌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전달되는 거잖아. 그렇죠? 다 충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의 모양은 앞에가 똑같은 거야. 이게 다 카이네틱 시오리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유도 과정 중에 여기 농도가 나오고 이거 몰라 컨센트레이션이에요. 농도가 나오고 특이한 거는 요 녀석이 나와요. 히트 커패시티가
볼륨이 일정할 때의 힛 커패시티. 소문자 M은 몰라 힛 커패시티이기 때문에 M이 붙은 거고, 여기 왜 힛 커패시티가 나오냐 이 말이야. 힛 커패시티라는 게 뭐죠? 볼륨이 일정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볼륨이 일정할 때 내가 온도 1도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힛을 공급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거꾸로 얘기하면 온도 1도가 내려가면 힛이 얼마나 방출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힛 커패시티가 크다는 말은 뭐예요? 똑같은 이게 온도 그레디언트라고 합시다. 온도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있을 때 힛 커패시티가 큰 물질은 요 온도에서 요 온도로 이동을 하면 힛이 왕창 나와야 돼. 하지만 힛 커패시티가 작은 물질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면 힛이 어때요? 조금만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트랜스퍼가, 에너지 마이그레이션이 힛 커패시티가 클수록 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파에 이 녀석에 영향을 준다. 힛 커패시티가. 그리고 이제 유도 과정 중에 이 농도 텀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압력 의존성부터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체에서의 열 전달 계수는 압력에 무관해요.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가정했을 때는 압력에 무관해. 왜냐하면 압력 의존성이 두 군데서 나타나. 아까 얘기했듯이 람다 당연히 압력에 의존하죠. 압력에 반비례해요. 하지만 여기에 압력에 의존하는 놈이 하나 더 있잖아. 그지? 몰라 컨센트레이션은 압력이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죠. 그래서 이 효과와 이 효과가 서로 상쇄돼서 압력에 무관하게 돼요. 압력에 무관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녀석이 크면 클수록, 얘가 크면 클수록 연료나 계수는 더 커지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공간상 그건 적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여기서 내가 압력에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압력이 아주 많이 낮으면, 기체의 압력이 아주 많이 낮으면 열전달 계수가 압력에 비례하게 돼요. 이거 왜 그럴까? 적당한 압력에서는 압력에 무관해. 압력이 좀 변해도 열전달 계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압력이 아주 낮아지면 압력이 높아질수록 열전달 계수도 같이 커지게 돼. 왜 그럴까? 이걸 한번 봐보세요. 압력이 무지하게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람다 값이 무지하게 커진다. 람다 값이 무지하게 커진다는 건 뭐야?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충돌 없이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무지하게 길어진다는 걸 의미해. 그런데 내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릇을, 요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이 안에 가스 넣어놨다고 칩시다. 근데 압력이 적당할 때는 민 프리 패스가 이 그릇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막 지들끼리 충돌을 해. 하지만 압력이 굉장히 낮을 때는 내가 이만한 그릇 준비해봐야 민 프리 패스가 이 그릇의 크기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기체 입자들은 어때? 충돌을 하긴 하는데 뭐랑 충돌해? 벽하고만 충돌하는 거야. 입자끼리는 충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압력이 많이 낮아지면 민 프리 패스가 용기의 크기보다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입자끼리의 충돌이 없어. 따라서 이 부분이 영향을 못 주는 거지. 이 부분이. 그죠? 얘만 영향을 주겠지. 자, 그 다음에 비스코시티 이타. 비스코시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모멘텀 플럭스가 나타나는 이유가 충돌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충돌하면서 얘네들이 차선을 바꿔 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똑같아. 여기까지. 그리고 유도 과정에 분자량이 나오고, 여기 또 그 몰농도가 나와요. 분자량. 등치 큰 놈. 무거운 놈일수록 모멘텀 플럭스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여기 분자량이 나오는 건데, 어찌됐건. 이것도 보면은, 람다가 압력에 반비례하고, 여기 또 농도가 또 있죠. 그래서 그게 또 압력에 비례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타도 압력에 무관합니다. 기체의 점도. 좀 이상하지?
뭐 기체가 무슨 점도가 있어.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점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체의 점도는 압력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압력이 무지하게 낮아지면 아까하고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왜 안 나와, 이게. 있구나. 온도. 온도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온도, 여기도 온도. 그렇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 점도가 올라간다. 요건 이상하네, 요거. 그지? 요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점도, 그건 우리가 뭐 갖고 느꼈어? 액체 갖고 느꼈죠? 근데 오감으로 느끼는 그 점도는 항상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는 떨어졌었어요. 물엿,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조청, 뭐 이런 거, 겨울에는 더 끈적끈적하고,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덜 끈적거려요. 그지? 근데 기체는 반대예요. 기체는 온도가 커지면 점도가 커져요. 액체는 온도가 커지면 점도가 내려가고. 왜 그러냐? 그거는 인터랙션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몰리큘러 인터랙션 때문에 기체에서는 우리가 카이네틱 모델을 썼으니까 인터랙션 무시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무시해도 되고, 무시할 만큼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거의 이상기체로 다뤄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액체는 인터랙션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컨덴스드 페이지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분자들이 있는데 절대로 인터랙션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비스코스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교학 시간에 알칸 배웠죠? 알칸. 그지? 가장 탄소수가 작은 알칸이 메탄, 두 개가 뭐 에탄 해갖고 프로판, 부탄, 뭐 펜탄 쭉 늘어나잖아. 그렇죠? 걔네들의 탄소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끓는 점도 높아지죠. 그랬다가 탄소수가 많이 늘어나면 얘네들이 상온에서 액체가 돼요. 그러다가 탄소수가 점점 늘어나면 얘네들이 점점 비스코스해져. 그러다가 왁스처럼 돼버려요. 나중엔 고체가 되는 거야. 응? 왜?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 반데르바스 인터랙션이 굉장히 심해지잖아. 그렇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네. 이제 토픽 하나 남았는데. 질문 있어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와중에 내가 요식, 뭐 비스코시티식, 그 다음에 디퓨전 코에피션트식, 카파에 관한 식, 다 식만 보여주고 유도 안 했잖아. 그 책에 다 유도 과정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이퓨전이라는 거예요. 이퓨전. 뭐 우리말로는 어떤 책은 용출, 어떤 책은 뭐 분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퓨전.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어떠한 뭐 그릇 또는 뭐 봉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 방구 가스를 모아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 바깥에 있으면 냄새를 맡죠. 왜? 이 안에 있던 방구 입자들이 나와서 내 코에 있는 센서에 디텍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나왔어. 근데 이 나오는 과정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디퓨전과 이퓨전으로. 디퓨전은 뭐냐 하면 충돌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충돌하면서, 지들끼리 충돌하면서. 이퓨전은 뭐냐 하면 충돌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지들끼리 충돌하지 않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퓨전을 통해서 나와서 내 코로 왔는지 아니면 디퓨전을 해서 나와서 내 코로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뭐 갖고 알아요? 이 구멍의 크기 갖고 알아요. 왜? 구멍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갖고 있는 mean free pass보다 구멍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충돌할 때 여기를 나올 때 얘네들이 충돌 없이 나올 수 있게 되잖아. 그렇죠? mean free pass보다 이 구멍이 작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도 부닥치고 또는 지들끼리 부닥치기도 하겠지만 이거를 나오는 그때
지들끼리 충돌하는 거 없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퓨전이에요. 근데 구멍이 민 프리패스보다 넓어. 그러면 여기 나올 때 지들끼리 부닥치면서 나오겠지. 그렇죠? 그건 디퓨전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이퓨전은 디퓨전식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퓨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이퓨전. 충돌 없이 구멍을 통해 나오는 이게 이퓨전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민 프리패스 때문에 그래. 구멍의 크기와 민 프리패스의 크기 그 차이 때문에. 자, 이퓨전의 속도를 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퓨전이 일어나? 입자가 충분한 민 프리패스를 가지고 이 구멍보다 큰 민 프리패스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돌진할 때 일로 돌진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큰 민 프리패스를 가져도 여기 갖다 부닥치면 용출이 안 돼. 어디로 부닥쳐야 돼? 이 빈 공간, 구멍이 있는 빈 공간에 꽝 하고 부닥치려고 가면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퓨전 레이스는 결국은 우리가 컬리전 플럭스 갖고 계산하면 돼요. 이 식이야. 이퓨전 기체 A의 이퓨전 레이스는 컬리전 플럭스, 기체 A의 컬리전 플럭스에다가 그 구멍의 면적을 곱하면 돼. 컬리전 플럭스가 뭐였어요? 그 기체가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당 부닥치는 횟수였어요. 따라서 그 부닥치는 면적이 이제 뭐야? 구멍이야, 구멍. 구멍에 부닥치는 거니까 구멍의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단위 시간당 몇 번이나 부닥치는지 그게 나오는 거지요. 이 이퓨전 레이트라는 건 단위 시간당 구멍에 부닥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레이트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앞에서 GW 요거 구해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얘만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퓨전 레이트예요. 결국은 어떤 기체가 빨리 용출이 된다? 가볍고 가벼운 기체죠. 가벼운 기체. 그지? 가벼운 기체. 우리가 정해진 온도 압력에서 실험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 기체를 비교했을 때 가벼운 기체가 빨리 용출이 돼요. 루트 m의 반비례해서 용출의 속도가 다르죠. 요 식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야.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매스를 아보가드로수 곱해서 대문자 m으로 쓰고 여기 있는 볼츠만 콘스탄트에 아보가드로수 곱해서 기체상수로 쓰면 이거 식 정리하면 여기에 아보가드로수 하나 나오고 이 안에 m 들어가 있는 이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나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이퓨전 레이트는 입자의 질량이 작거나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루트 m에 반비례하게 되죠. 그거를 옛날에 실험을 해서 밝힌 사람이 그레임이잖아. 그래서 그게 그레임스로라고 불리죠. 일반화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고 고등학교 때 화학 2를 공부한 사람은 아마도 배웠을 거예요. 그레임스로. 이거죠. 기체 B와 기체 A의 이퓨전 레이트의 비율은 똑같은 온도 압력 조건이라고 한다면 요 루트 매스, 여기 매스 또는 분자량이 나오는데 이게 뒤집혀 있죠. B하고 A가 A하고 B로 이렇게 뒤집혀 있지. 왜냐 서로 반비례하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놈이 유리하다. 다음. 근데 뭐 어쩌라고 이거 가지고. 근데 이 현상을 이용을 하면 이게 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실험적으로 어디다 써먹냐 하면 증기압이 베이퍼 프레셔가 굉장히 낮은 리퀴드나 솔리드의 그 증기압을 측정할 때 이 이퓨전 현상을 이용을 해요. 그 방법을 누센 메소드라고 불러. 이 앞에 있는 누센은 사람 이름이에요. 크누두센이 아니고 누센이에요. 어디 가서 크누두센 또는 누두센 이렇게 부르지 말고 꼭 누센이라고 말해주기 바래. 누센 메소드. 네, 이건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누센 셀이라는 걸 써요. 누센 셀. 이 누센 셀 안에 증기압이 아주 낮은 내가 측정하고 싶은 증기압을 측정하고 싶은 그 물질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보통은 리퀴드이거나 솔리드이거나 뭐 그래요. 그러면 증기압이 굉장히 낮으니까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여기에 기체 상태에 있는 이 물질의 입자의 개수는 굉장히 작겠지. 따라서 이 홀을 굉장히 작은 홀을 갖고 있는 누센셀을 쓴다면 이 홀의 크기에 비해서 얘네들의 민 프리 패스가 훨씬 더 길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셀을 고진공 챔버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퓨전이 일어나는 거지. 이퓨전이 일어나니까 고진공 챔버에 넣어놓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네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이거 없어지겠지, 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얘를 챔버에다 넣어놓고 고진공 챔버에다 넣어놓고 1시간 있었다. 그러면 넣기 전에 얘의 매스를 내가 이미 알고 있고 1시간 후에 다시 매스를 재요. 그럼 매스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줄어든 건 왜 줄어들었어? 이 퓨전에 의해서 여기를 때리면서 빠져나간 거잖아. 그렇죠? 고진공 챔버로 빠져나가서 어떤 지금 백큐um 펌프로 빨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매스가 줄었어. 따라서 실험으로는 시간에 따라 내가 실험한 시간 동안 델타 t 동안 매스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기압을 측정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이퓨전식을 알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매스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한 매스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실험을 델타 t 동안 했어요. 요게 뭐야? 요게 이퓨전 레이시죠. 요거 곱한 거. 이퓨전 레이시라는 게 뭐예요? 단위 시간당 몇 개가 빠져나가느냐, 몇 개가 구멍을 때리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거기다 시간 곱했으니까 이제 개수죠. 이거 곱하면 개수야. 그렇지? 그 개수에다가 입자 하나의 질량 곱했으니까 매스잖아. 도망간 매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스 감소는 이 식으로 표현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아니까 앞에서 다 구해놨잖아, 이거. 루트 2파이 mkt 분의 p 구해놨죠. 그래서 그거 대입하는 거예요. 요거. 그렇지. 이거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압력에 대해서 다시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이 그냥 얻어져요.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델타 M 매스 감소량, 그다음에 실험한 시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멍의 크기 이미 알고 있고, 분자량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어떤 물질인지 분자량은 알아야 돼요. 분자량을 알고 있다면 실험한 온도, 기체상수 파이 이거 다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압력을 계산하게 돼요. 오케이? 이 누센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증기압이 굉장히 낮은 물질의 증기압을 바로 측정하게 돼요. 증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던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냐고. 네. 바깥에를 고진공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의 증기압이 대충 10의 -5승 토르라고 한다면 바깥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진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실험을 하려면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놈의 증기압보다 훨씬 더 고진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진공 챔버와 진공 펌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단점이긴 하지. 여기서 고진공이라는 거는 압력이 더 낮다라는 거를 진공 분야에서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내가 이제 무심결에 고진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했는데 압력이 높은 진공이라는 게 아니고 고진공은 압력이 많이 낮은 진공. 10의 이 지수가 점점점 커지는 진공 이걸 얘기해요. 10의 -7승 토르 그러면 하이 베큐움 이렇게 불러요. 울트라 하이 베큐움 정도 얘기하려면 10의 -9승, 10승 이런 거. 10의 -7승도 달성하기 이렇게 쉽지 않아요. 아주 특수한 펌프를 써야 돼. 일반적인 로타리 펌프 이렇게 삽으로 물 떠내듯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공기를 떠내가지고 진공 떨어뜨리는 그 로타리 펌프라는 게 있는데 그 로타리 펌프가 달성할 수 있는 게 10의 -3승 토르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의 -7승, 8승, 9승 이런 고진공을 하려면
아주 특수한 펌프들이 있어요. 뭐 터보 펌프니, 뭐 디퓨전 펌프니, 뭐 여러 가지 펌프들이 있어요. 자, 질문이 없으면 이게 숙제고, 섹션이 3개죠. 그래서 각 섹션마다 문제 번호 드리고 9월 13일까지 이 숙제들 내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